자,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비껴치기 짧게 할 겁니다. 예시를 만들어 보면 자, 보통 이렇게 생긴 공이 있으면 비껴치기 짧게 시도하죠. 시타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들어갔죠.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껴치기 짧게 형태는 빈 쿠션으로 치면 이런 식이죠. 단장, 장 형태의 공이기 때문에 플러스2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플러스2 시스템을 사용해서 배치를 해결할 거고, 그때 사용하는 회전은 2팁입니다. 2팁. 근데 여러분들이 2팁을 잘 구사하지 못해서 이 비껴치기 짧게를 실패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2팁은 자,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를 향해서 딱 쳤을 때 무회전으로 치면 여기로 딱 오겠죠. 여기가 0팁짜리, 그리고 자 6포인트. 요 빨간 공과 노란 공 사이로 들어오면은 6포인트가 되겠죠. 6포인트를 향해서 들어오는 거겠죠. 여기가 1팁짜리, 그리고 이렇게 12포인트를 향해서 들어오는 게 2팁 자리입니다. 18포인트를 향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3팁, 그리고 완전 코너를 돌아서 나가는 게 4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습할 배치는 요거를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당점을 줬을 때 딱 2팁 회전이 먹는지, 요거를 연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치더라도 여러 번 구사가 될 수 있게끔 이 노란 공과 빨간 공 맞추는 연습. 아, 내가 2팁을 주면 요 정도 회전이 먹어서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근데 내가 한 번 더 쳤는데 만약에 회전을 많이 줘가지고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아, 이거 2팁을 못 줬구나. 너무 많이 줬구나. 회전을 조금 덜 줘서 이렇게 치면 아, 내가 회전을 조금 덜 줬구나. 그래서 일정하게 2팁을 줄 수 있게끔 요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12포인트 근처로 날라올 수 있게끔, 언제 치더라도 날라올 수 있게끔 당점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2팁이 완성이 됐죠. 그러면 플러스2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플러스2 시스템은 뭐냐면 자, 두 번째 칸에서부터 코너를 치면 제가 지금 초크를 올려놓은 6번째 포인트 있죠. 이 6번째 포인트의 중간을 향해서 들어온다. 이 근처를 맞는다. 이게 플러스2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공을 득점할 수가 있겠죠. 한번 쳐보겠습니다. 2팁을 주고 정확하게 들어오죠? 이게 플러스2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칸에서 출발을 한다 하면 여기가 중간이죠.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공을 득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확하게 들어오죠? 자, 만약에 네 번째 칸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니까 지금 배치가 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다섯 번째 칸에서 출발하면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배치가 해결이 되겠죠.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플러스2 시스템이 정확하다. 그럼 코너는 이제 어디로 들어오는지 알았고, 여기는 2칸, 3칸, 4칸 이렇게 그냥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예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코너로 선을 그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출발하죠? 그러면 여기랑 초크랑 중간 이 정도네요. 이 정도를 향해서 들어오면 짧게 빠지겠구나. 그러면 그 다음 2칸이라고 외워놓은 곳으로 선을 그어 보는 거예요. 그었을 때 여기서 출발하죠. 한 칸,
두 칸을 향해서 들어오면 득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 여기를 원 쿠션으로 설정하고 투팁을 주고 치시면 바로 득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정확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시를 만들어 볼게요. 자, 만약에 배치가 이렇게 섰어요. 이것도 비껴치기 짧게를 쳐야겠죠. 그랬을 때, 자, 이렇게 코너로 선을 그어보면 여기서부터 치잖아요. 그러면 짧게 빠지겠죠. 여기를 향해서 들어간다는 거니까 엄청 짧게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칸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선을 그어보고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여기도 역시 짧아요. 그러면 세 칸.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를 향해서 들어오면 득점이 얼추 되겠죠. 그러면 투팁을 주고 원 쿠션을 이쪽을 향해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득점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득점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비껴치기 짧게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예시를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배치가 있어요. 지금 이 배치는 짧게 들어오려면 한 요 정도까지 들어와야 이렇게 튕겨 나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먼저 코너로 선을 그어보고 여기서부터 여기의 중간, 지금 여기가 이 거리가 10, 20, 6 정도 되니까 13 정도를 향해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득점이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럼 투팁을 주고 코너 쪽으로 이렇게 치면 딱 득점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번 마지막. 자, 완전 실전 문제.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처음 코너 여기서부터 24, 12 여기를 향해서 딱 들어오니까 짧게 빠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부터 두 칸, 한 칸, 두 칸 향해서 들어오면 득점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을 향해서 들어왔을 때 짧게 빠지겠죠. 그러면 세 번째 칸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완전 길게 빠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두 칸과 세 칸의 사이로 수구를 보내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또 영락 없이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전. 두 칸과 세 칸 사이로 쳐야겠다. 혹은 세 칸과 네 칸 사이로 쳐야겠다. 이런 게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실 겁니다.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앞돌리기인데 보통 이렇게 생긴 배치. 이렇게 생긴 배치가 뭐냐면 수구가 1 목적구의 오른쪽 면을 절반 두께를 맞추겠다고 했을 때 그 라인이 장쿠션과 평행할 때 이런 배치들을 이제 기본 배치라고 하거든요. 그때 절반 두께를 무회전으로 치게 되면 1, 2, 3 쿠션, 3 쿠션이 10포인트 근처에 들어오면서 득점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앞돌리기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배치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전부 다 이쪽으로 온다는 아닙니다.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2시 3팁을 노리고 내 큐 끝이 12시 3팁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1 목적구의 끝 부분을 오른쪽 끝 면을 노리고 쭉 뻗어주면 절반 두께가 맞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치면 절반 두께가 맞은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포인트 근처에 들어오면서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배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목적구의 오른쪽 면 절반을 노리면 거의 그 라인이 장쿠션과 평행해 보이죠. 이때도 절반 두께를 치면 이쪽으로 오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생긴 공을 득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상되는 원 쿠션 포인트가 첫 번째 포인트에 가깝죠. 이럴 때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맞추는 방법은 똑같아요. 12시 3팁을 노리고 그 큐 끝의 연장선이 1목적구의 오른쪽 끝면을 노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뻗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게 되면 10포인트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득점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앞돌리기 기준의 디테일입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배치를 만났어요. 그럼 지금 라인도 거의 장쿠션과 평행한 라인을 가지고 있지만 절반 두께를 무회전으로 쳤을 때 예상되는 원 쿠션 지점이 코너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오지 않는다.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실질적으로는 요런 배치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맞죠? 실질적으로 3쿠션 지점이 점점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전부 다 이쪽 포인트로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준을 사용하는데 이제 이목적구 위치를 바꿔가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배치가 있는데 지금은 절반 두께의 12시 3팁을 주면 득점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한 칸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두께를 하나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반 두께보다 살짝 더 얇게 치겠다라고만 생각을 해도 득점이 가능한 배치입니다. 그래서 당점은 회전이 안 들어가야 되니까 큐를 최대한 비틀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얇게 쳐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이쪽으로 오는 공보다 조금만 더 얇게 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득점을 할 수 있는 배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실수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런 배치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절반 두께의 무회전으로 치면 요렇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얇게 쳐서 득점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배치는 절반 두께의 무회전으로 치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께를 생각보다 훨씬 더 얇게 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 두께를 한번 맞춰볼게요. 자, 이 정도 얇게는 들어가야 득점이 된다. 아시겠죠? 왜냐면 원쿠션 지점이 이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일자 배치네, 절반 두께 무회전으로 치면 일로 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는 어떻다 그랬죠? 더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치는 이쪽으로 길게 만들려면 엄청 얇은 두께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면을 노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엄청 얇은 느낌으로 쳐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얇게는 맞아야 이게 득점으로 흘러갈 수 있다. 여러분들 지금 조그만 디테일 하나, 이 빨간 공이 이쪽에서 요렇게 갈수록 3쿠션 지점이 여기서 요렇게 이동한다는 것만 알았는데도 이렇게 앞돌리기를 큰 실수하지 않고 배치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짧게 칠 때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앞돌리기 짧게 이런 배치가 섰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은 1목적구가 여기 장쿠션하고 가깝죠. 그러니까 절반 두께의 12시 3팁을 주면 이쪽으로 오겠구나. 1팁을 주면 코너 쪽으로 오겠구나. 2팁을 주면 조금 더 짧게 3팁 정도는 줘야 득점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팁을 주고 절반 두께를 이렇게 맞춰주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내볼게요. 자,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경우는 12시 3팁을 줬을 때 이쪽으로 오니까 1팁을 주면 벌써 짧은 쪽으로 도착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팁만 줘도 절반 두께의 득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직선상으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직선상으로 있을 때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상되는 원 쿠션이 어느 쪽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상되는 원 쿠션은 거의 코너 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12시 무회전으로 쳐도 이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회전 원팁, 한 원팁 반만 줘도 득점이 된다는 겁니다. 절반 두께의 원팁 반 정도를 주고 이렇게 치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라인을 만들면서 맞출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도 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수구가 일직선상에 있지 않죠? 살짝 더 이쪽으로 빠졌죠? 이 배치 어떻게 하지? 고민할 게 아니라 일직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예상되는 원쿠션 지점이 첫 번째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지금 수구가 바깥으로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길어져서 10포인트로 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치는 그냥 12시 3팁 주고 절반 두께 이렇게 맞추면 이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히려 쉬운 배치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배치도 같은 이치죠. 지금 수구가 일직선상에 있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빠졌지만 일직선상에 있었다면 10포인트보다 안쪽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수구가 바깥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10포인트로 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오히려 절반 두께의 무회전으로 쳤을 때 10포인트로 들어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목적구의 위치에 따라서 이 디테일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길게 칠 때도 유용하고 짧게 칠 때도 유용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이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이 배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직선상에 있을 때 절반 두께를 노리면 이쪽으로 왔었죠. 그래서 이쪽으로 오려면 한 8분의 3 두께 정도를 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직선보다 기울기가 2칸 정도가 생겼죠. 그러면 8분의 3 두께의 2팁 정도를 줘야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8분의 2 두께의 2팁 정도를 주면 살짝 길어지겠죠. 8분의 2 두께의 2팁 정도를 노리고 이렇게 맞추면 여지없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돌리기를 디테일하게 설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연습해 보시고 당구장에 가셔서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뒤돌리기인데 이 일적구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두께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그때 시스템을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알맞은 기준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역을 나눌 건데 제가 항상 구역을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어깨 부분, 허리 부분, 다리 부분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적구와 가까운 쪽, 무릎 혹은 다리 이쪽 부분에 있을 때는 얇은 두께로 쳐야 돼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얇은 두께. 라 함은 절반보다 더 얇은 두께, 그러니까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두께를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혹은 시스템과 기준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두꺼우면 위험하구나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배치도 한번 해결을 해보면 자, 얇은 두께로 치기 때문에 공의 변화가 거의 없겠죠. 그래서 5&하프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렇게 다리에 있는 공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원쿠션 지점이 저쪽이구나를 보고 이제 저쪽으로 공을 보내는데 얇은 두께로 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두꺼운 두께로 빵 쳐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얇은 두께로 탁 분리를 일으켜서 보내려고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뒤돌리기가 굉장히 예쁘게 해결이 될 겁니다. 얇은 두께를 조준하고 끌림이 필요한지 밀림이 필요한지 지금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얇게만 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쁘게 굴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결을 하게 되면 뒤돌리기를 키스 없이 예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목적구가 아랫도리에 있다. 그렇다면 무조건 얇게 치자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배치 한번 해결해 볼게요. 이 배치도 뭘 생각해야 되냐? 아랫도리니까 얇게. 그럼 얇게 칠 거면 변화가 없으니까 5&하프 시스템이 정확하겠구나 생각한 상태에서 원쿠션을 맞추기 위한 얇은 두께, 원쿠션을 맞추기 위한 얇은 두께만 설정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뒤돌리기를 해결할 수가 있다. 자, 지금 배치도 한번 해결해 볼게요. 아랫도리에 있으니까 얇은 두께, 그리고 5&하프 시스템을 참고해서 얇은 두께로 치면서 저쪽까지 수구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득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지금부터는 모르셔도 되는 내용, 우리는 이미 외워버렸기 때문에 모르셔도 되는 내용, 하지만 알면 좋은 내용. 자, 아랫도리에 있을 때는 왜 무조건 얇게 쳐야 되냐? 자,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얇게 치면 우리가 피해야 되는 곳이 여기거든요. 왜냐면 수구가 1, 2, 3 해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노란 공이 이런 식으로 가면 2쿠션, 3쿠션 경로 이렇게 V자를 그리는 경로에서 겹치는 부분이 엄청 많죠. 이럴 때 키스가 엄청 위험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얇은 두께를 치게 되면 키스가 날 수 있는 범위가 점으로 변하게 됩니다. 원래는 선이었는데 점으로 변하게 돼요. 자, 여기 있을 때도 두껍게 치면 위험한 공이 얇게 치면 안전해진다. 자, 여기 있을 때도 두껍게 치면 위험한 공이 얇게 치면 안전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공 한번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얇게 쳐야 되네. 무릎에 있으니까 5&하프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쪽으로 원쿠션을 설정하는데 두꺼운 두께 말고 얇은 두께로 보낼 수 있는 연습을 해놓는 게 좋다. 자, 요거만 알고 있어도 이 아랫도리에 있는 공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원쿠션을 맞추기 위한 얇은 두께만 설정을 해주시면 우리가 얇은 두께로 보낼 수 있는 연습을 해놓는 게 좋다. 자, 그 다음 그렇다는 것은 제가 지금 왜 몰라도 되는 것을 설명했냐면 자, 이렇게 끌어서 쳐야 되는 공들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죠. 끌어서 쳐야 할 때도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을 이해하시면 두께를 자유롭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릎에 있을 때 얇게 치면 키스가 낮은 확률로 난다. 키스가 웬만하면 빠진다. 라고 했던 이유가 뭐죠? 저 두 번째 칸 쪽으로 안 가니까잖아요. 두 번째 칸보다 더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렇다는 것은
지금 수구가 여기 있을 때는 얇은 두께로 쳐야 이쪽으로 갔지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조금 더 두껍게 쳐도 이렇게 갈 수가 있고 키스가 낮은 확률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릎에 있을 때 끌어서 쳐야 한다면 한 절반 두께 근처까지도 키스를 뺄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이 공을 엄청 얇게 끌어서 치려다가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어렵게 끌어서 칠 게 아니라 조금 두툼한 두께로, 반보다 한 45% 두께? 반보다 조금만 얇으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툼한 두께를 써서도 끌어서 치면서 키스가 안 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 있을 때도 이렇게 일자로 있을 땐 얇게 쳐야 이리로 가요. 하지만 끌어서 칠 때는 조금 더 두꺼워도 이리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두꺼운 두께를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껍게 끌더라도 두껍게 쓸수록 끌림이 안정적이죠. 그리고 키스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도 너무 얇은 두께로 끌다가 이렇게 실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얇게 쳐야 되는데 그래야 키스 없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만 아시는 분들이고, 둘까지 아시는 분들은 끌어서 칠 때, 그러니까 엇각일 때는 두께를 좀 써도 키스가 없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고서 이해하셨으면 이제 자유롭게 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선호하는 이제 허리 부분은 5&하프 시스템보다 어떻게 치는 게 가장 중요하냐면 국민 포지션 플레이죠. 일목적구를 앞돌리기 형태로 돌리면서 다시 돌아오게끔 만들고, 그리고 수구를 목적지까지 들어오게끔 하면 되는데, 이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준이 이제 절반 두께의 기울기만큼 회전을 준다. 절반 두께를 딱 바라봤을 때, 자, 이렇게 놔둬볼게요. 절반 두께를 딱 바라봤을 때 기울기가 한 칸 정도가 되죠. 그럼 이때는 절반 두께를 그대로 노리면서 원팁 회전을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는 원 쿠션을 향해서 쳤죠. 무릎에서 칠 때는 원 쿠션을 향해서 친다는 것은 두께를 정하고 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지만 이렇게 두께를 거의 절반으로 고정시켜 놓고 당점으로 해결할 때 있죠. 지금은 절반 두께를 무조건 칠 건데 원팁을 쳐야 이쪽으로 오겠다를 지금 기준을 잡은 거잖아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스트로크의 힘을 빼고 당점을 찾아서 치는 공이기 때문에 큐를 절대로 비틀면 안 됩니다. 그거만 기억하시면 이런 배치 쉽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자, 원팁을 딱 줬죠. 그리고 절반 두께 근처를 치면서 큐를 이렇게 비틀지 않고 치는 연습. 이렇게 비틀지 않고 치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비슷한 배치를 또 하나 만들었죠.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점을 공짜로 먹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자, 지금 배치 보세요. 지금 배치는 기울기가 2칸이죠. 자, 이렇게 선을 그어봤을 때 지금 여기서 시작을 하고 저기서 끝나잖아요. 1칸, 2칸. 2칸 기울기를 가지고 있죠. 이때는 절반 두께의 2팁.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큐에 힘을 빼고 큐를 비틀지 않는다. 정확하게 2팁이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게 되는데, 자, 허리 부분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허리 부분은 절반 두께의 기울기만큼 회전을 준다 그러면 됐어. 자, 지금 이 두 공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절반 두께를 치면
일목적구가 앞돌리기 형태로 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절반 두께로 치면 앞돌리기로 돌지 않을 것 같죠? 이럴 때는 또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위험한 상황입니다. 절반 두께의 투팁을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치면 지금 일목적구가 굉장히 위험한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절반 두께의 기울기만큼 회전을 주는 방법은 앞돌리기 형태로 일목적구를 돌릴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비슷한 배치를 만들어 놓고, 그럼 이 배치는 일목적구가 코너 쪽으로 가서 이렇게 오면 안 되는 공이구나. 그러면 두께가 얇아져야겠죠. 두께를 절반보다 얇은 두께로 치면서, 얇은 두께로 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공의 변화가 없으니까 5&1/2 시스템을 이용해서 치면 좋다 그랬죠. 그러면 얇은 두께로 원 쿠션을 저기 한 칸 반 쪽으로 보낼 수 있는 두께를 설정해서 이런 식으로 보내줘야 키스 없이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구나. 이런 것까지 우리가 천천히 생각하면서 이해하면서 이유 있는 당구를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깨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자, 어깨 부분은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깨 부분은, 자, 어깨 부분 또한 절반 두께의 기울기만큼 회전을 준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 기울기가 한 칸 정도가 되죠. 그래서 원팁을 줄 건데, 지금 거리가 허리에 있는 공을 칠 때보다 거리가 이렇게 멀어졌어요. 그러면 밀림이 조금 더 강해서 조금 길게 빠질 수 있겠구나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밀림이 쫙 잘 밀리려면 큐 스피드도 빨라야 되고 당점도 높아야 되죠. 그러면 허리 부분이랑 똑같은 기준을 가져가면서 지금 이 배치를 예쁘게 해결하려면 절반 두께보다 두꺼워서는 절대 안 되고, 절반 두께 혹은 절반 두께보다 얇게 맞추면서 속도를 좀 느리게 가져가는 거예요. 속도를 좀 느리게 가져가서 수구가 밀리지 않게끔, 수구가 막 밀려가지고 길어지지 않게끔 하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 하고 다시 허리로 내려올 거예요. 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그럼 지금 기울기 2칸이니까 투팁 큐 일자로 내밀면서 절반에 가깝지만 절반보다 좀 얇게, 그리고 속도를 조금 느리게 이렇게 치면은 빠질 일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 배치에서는 이게 중요하지, 이 배치에서는 이게 중요하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있을 때, 허리 부분에 있을 때 끌어쳐야 될 때, 이걸 어떻게 하느냐. 무릎에 있을 때는 거의 절반 근처를 쳐도 키스가 안 나는구나를 알고서 우리가 쳤었죠. 지금은 허리에 있을 때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인데, 일목적구를 두껍게 쳐서 장 쿠션 코너 쪽을 노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 4, 5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 내 공은 80% 두께를 사용하다 보면 완전 스핀샷 형태가, 팽이 형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전을 조금 억제한 상태에서 끌어서 칠 거예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일목적구를 옆돌리기 대회전 형태로 돌려서 키스를 완벽하게 빼고 포지션까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끌어서 쳐야 돼요. 그러면 자, 요 각도를 기억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면서 두툼한 두께 쓰면서 회전을 좀 억제하고 끌어서 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리버스 엔드로 올라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피스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했을 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두꺼운 두께 치면서 끌어. 그래서 이렇게 돌려 나가고 내공 들어오고 이렇게 치는 게 진짜 예쁜 모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똑같습니다. 절반보다 더 두꺼운 두께를 노려서 일목적구를 장 쿠션 코너 쪽으로 보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쳐주면 키스 발생 없이 이렇게 뒤돌리기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 부분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끌어칠 때 이쪽으로 일목적구를 보내자. 이쪽으로 일목적구를 보내서 이렇게 크게 돌리고 내공은 천천히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어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고, 자, 나머지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쳐보시고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 있는 당구 칠 수 있게끔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담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비껴치기를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처음으로 보여드릴 거, 당연히 제가 순서를 짜왔겠지만 처음부터 보여드릴 거는 이제 가장 쉬운 거부터 보여드리겠죠. 가장 쉬운 거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배치를 만났어요. 그러면 요거를 옆돌리기 칠 수 없죠. 보통은 이렇게 비껴치기를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서 어떤 기준으로 득점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지금 배치가 이제 저는 15가 보이는 배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배치들이 이제 제일 쉬운 겁니다. 4구 능력, 두께를 맞춰서 원 쿠션을 맞추는 능력이 필요한 것일 뿐이지 배치 자체는 쉽다. 뭐 끌거나 밀거나 할 것 없이 한번 시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쳤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득점이 됐죠.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15를 맞췄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자, 리플레이 한번 볼게요. 자, 보고 오셨죠? 제가 이 15포인트 부근을 맞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리플레이에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15포인트라는 게 비껴치기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제 요 개념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자, 여기서부터 제가 지금 Q가 15를 딱 가리키면 한 요 정도죠. 5포인트 정도죠. 자, 3팁을 주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5포인트를. 자, 이렇게 치면 수구가 5포인트 정도에 떨어집니다. 그렇죠. 같은 방법으로 제가 조금 더 옆에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조금 더 옆에서 쳐볼게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자, 15포인트가 보일 때 우리가 일반적인 회전을 주고 2팁 반에서 3팁 회전을 주고 15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Q가 있는 곳, Q가 시작되는 곳으로 수구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똑똑해서 이걸 발견한 게 아니고 이게 바로 튜즐 시스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출발한 부분 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배치를 만났을 때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 빨간 공을 비켜서 이렇게 나갈 거잖아요. 15포인트를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큐대로. 그러면 수구가 저 상대를 통해서 분리가 돼서 초크를 맞았을 때 2, 3 쿠션. 2 쿠션은 어딘지 모르지만 3 쿠션은 이 정도 근방이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배치도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똑같이 초크를 맞추면서 2팁을 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초크보다 살짝 오른쪽을 맞추면서 3팁을 주는 방법이 있겠죠. 저는 초크를 그대로 맞추는 두께가 편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2팁을 주고 한번 맞춰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점. 이 기준 하나만 알아도 굉장히 많은 비껴치기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제가 사용하는 첫 번째 비껴치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배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치 또한 15가 보이는 배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15를 볼 수가 있죠. 빨간 공을 비껴 나갈 거니까. 그러면 1 쿠션은 초크 부분이 될 것이고 2 쿠션은 모르겠고 3 쿠션은 이 정도 부분이 되겠구나. 그러면 득점이 되겠구나. 1 쿠션과 당점이 나왔죠. 이런 거 3팁 주고 초크만 맞추겠다고 생각을 하고 치시면 됩니다. 살짝 오른쪽에 맞았는데 그래도 득점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약간의 밀림이 작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초크 쪽으로 방향성만 주신다면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지금은 15를 바라보니 3팁을 주면 득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회전을 더 줘서 4팁을 주고 초크를 맞추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두께를 조금 더 얇게 가져가면서 그대로 3팁을 주는 게 편할까요? 그대로 3팁을 주고 얇게 치는 게 편하겠죠. 이런 배치도 이제 15가 보이는 배치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친다고 볼 수 있죠. 회전을 3팁을 주고 초크를 맞추는 두께보다 더 얇게 맞추겠다.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류의 모든 비껴치기를 저는 15가 보이는 비껴치기다 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가 보이지 않는 배치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배치를 만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도 이제 비껴치기를 치면 좋죠. 비껴치기를 치면 좋은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15를 바라보면 아까는 15를 바라보면 이렇게 단쿠션을 하대가 가리키고 있었다. 그쵸? 지금은 장쿠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15를 바라보고 칠 수 있는 배치가 아닙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저는 5, 4, 3 기준을 사용하고 있죠. 이 5, 4, 3은 기울기와 회전을 합한 값이고요. 이적구가 지금 5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얇게 쳐서 한 4분의 1 두께를 쳐서 수구의 변화가 거의 없게끔 보냈을 때 수구가 어디로 갈지를 예상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기울기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이 기울기가 제가 눈대중으로 봤을 때 한 3칸 정도가 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5죠. 기울기는 3이죠. 그러니까 5에서 3을 빼면 2팁을 주면 이 배치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2팁을 주고 한번 쳐볼게요. 죄송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배돌이 줄판. 자, 배돌이 줄판으로 이렇게 쓱쓱 싹싹 해주고 초크질 다시 하고. 자, 여러분들 제가 두께를 찾아서 칠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두께를 먼저 정해놓고 두께에 따른 당점을 찾아서 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큐를 비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는 큐를 최대한 내가 비틀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쳐주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 굉장히 정확한 기준입니다. 이것도 하나만 더 해보면,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배치가 있어요. 이 배치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은 5, 4의 위치에 있죠. 그렇게 딱 확인을 하고 이적구가 4에 있구나. 그리고 4분의 1 두께를 쳤을 때 내공이 어디로 가지를 보는 거예요. 4분의 1 두께를 치면 내공이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울기가 약 2칸 정도가 되죠. 약 2칸 정도가 되죠. 그러면 4에서 2를 빼면 또 2팁이 나오죠. 2팁 주고 4분의 1 두께 치면 되는 겁니다. 그 대신 큐를 비틀지 않는다. This is 정프로's 기준. 이것이 정프로가 비껴치기를 칠 때 사용하는 기준들입니다. 자, 약간 특수한 형태의 공 한번 알아볼게요. 이 공은 15가 보이는 배치죠. 하지만 3팁을 주고 15를 맞추면 득점을 실패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거보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형태는 잘 보셔야 돼요. 자, 왼쪽으로 쳐서 일반적으로 수구가 왼쪽으로 가죠. 일목적구를 맞고, 지금은 왼쪽으로 쳤지만 일목적구를 맞고 오른쪽으로 가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둘 중에 하나, 속도가 느리거나 회전력이 떨어지면 형태를 갖추지 못한다. 그러니까 속도를 좀 빠르게 치시거나 맥시멈 4팁을 주셔야 됩니다. 그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회전이 충분히 먹게끔 쳐주셔야지 이렇게 형태를 갖춰서 칠 수가 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옆돌리기인데, 옆돌리기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옆돌리기 기준들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자, 저는 크게 4가지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코너 근처만 돌면 득점이 되겠구나 하는 옆돌리기들 있죠. 이런 옆돌리기들은 기본이 최고라고 하프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프 시스템이 뭐냐면, 내가 출발하는 선, 2번째 칸이죠. 절반, 첫 번째 칸을 향해서 무회전으로 수구를 굴리게 되면 코너를 돌아 나온다. 이게 하프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배치를 만나면 이렇게 하프 라인 선들을 그어보고, 지금은 이렇게 하프 라인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점을 정확하게 맞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점과 이 점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게 내가 쳐보겠다 라고만 생각을 해도 득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회전으로 저쪽으로 갈 수 있는 두께만 잘 찾아서 천천히 사구 치듯이 굴려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너를 돌면 득점이 되는 옆돌리기 배치들을 굉장히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배치를 만났어요. 지금 이 배치도 뭔가 엄청난 시스템을 써야지 될 것 같지만, 굉장히 예민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2칸에 1칸, 3칸에 1칸 반, 4칸에 2칸 이런 식으로 요렇게 라인을 찾다 보면 요렇게 무회전으로 쳤을 때 코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라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이 라인을 최대한 무회전으로 부드럽게 굴릴 수 있다면 이 배치는 득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꺾이기 위한 두께가 있겠죠. 그 두께만 바라보고 톡 굴려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코너 근처를 돌려야 되는 옆돌리기는 하프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좋다.
자, 이 하프 시스템은 심지어 이렇게 코너를 조금 크게 돌아야 되는 배치 있잖아요. 이런 배치도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렇게 생긴 배치가 있어요. 지금 이 배치도 뭐 엄청난 시스템을 사용해야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하프 시스템을 계산해서 코너를 돌면 짧게 빠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회전을 조금만 추가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라인으로. 자, 요렇게 라인을 찾았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 이 점을 반드시 맞추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랑 여기 사이로 집어넣겠다 생각하면은 생각이 편해지죠. 그 상태에서 원팁만 딱 추가를 해서 저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추면 코너를 살짝 크게 돌면서 득점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목적구가 코너 혹은 코너 근처를 도는 옆돌리기다 할 때는 하프 시스템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옆돌리기를 알맞은 기준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득점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하는 기준은 5&하프 시스템입니다. 5&하프 시스템은 언제 사용하냐면 자, 이런 식으로 넓은 옆돌리기, 테이블 전체를 사용하는 넓은 옆돌리기를 칠 때 5&하프 시스템이 많이 사용되고요. 이때 유의하셔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찝어 드릴게요. 5&하프 시스템을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5&하프 시스템을 안다고 가정했을 때 자, 지금 떨어뜨려야 되는 포인트가 10포인트죠. 그러면 50에서 40, 60에서 50. 자, 요런 라인을 그리면 됩니다. 수구가 이 정도 라인을 그리면서 굴러가면 득점이 되는 배치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 번만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하프 시스템은 이렇게 공을 맞추고 나가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 아니에요. 수구가 자연스럽게 빈 쿠션으로 굴러갔을 때 정확하게 각도를 찾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구의 변화가 많이 생겨서는 이 시스템을 적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얇은 두께로 치려고 노력을 한다. 이것이 첫 번째 5&하프 시스템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고, 두 번째는 지금과 같이 떨어뜨려야 되는 포인트가 10포인트, 이렇게 20포인트 안쪽에 있을 때는 회전을 많이 쓰면 안 된다. 일반적인 회전 2팁 반이 아니라 2팁을 사용해서 해결해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유의해서 치면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런 옆돌리기를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제가 쳐보겠습니다. 자, 지금도 초크를 정확하게 맞추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 맞아도 되고 여기 맞아도 되고 여기 맞아도 돼요. 그 근처만 한번 노리고 그 대신 얇은 두께의 2팁을 주고서 맞추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도 살짝 수구가 벗어났지만 제가 목표한 지점보다 살짝 길게 들어가면서 득점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하프 시스템도 정확하게 원쿠션을 맞춰야 돼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얇은 두께의 당점, 2팁을 줄 것이냐 2팁 반을 줄 것이냐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이런 배치들을 쉽게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옆돌리기를 만났어요. 이 옆돌리기를 하프 시스템을 이용해서 칠 수 없죠. 5&하프 시스템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때 39군에 떨어지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상태에서 자, 60에서 30 라인을 참고해서 이렇게 라인을 그을 수 있겠죠. 그래서 원쿠션 지점이 대략 이 부분이 되는구나를 인지한 상태에서 엎드려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엎드려 봤을 때 얇은 두께로 내가 초크까지 보낼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가 결론이 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20을 넘어간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전을 2팁 반, 3팁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2팁 반 회전을 줄 거고요.
초크를 맞추는 얇은 두께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르면서 득점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5&1/2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지금 문제가 5&1/2 시스템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 옆돌리기도 전체를 사용해야 되죠. 테이블 전체를 사용해야 되고 5&1/2 시스템의 연장선까지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한 번씩 보여드리면 20을 좀 넘는 부분에서 코너, 30을 조금 넘는 부분에서 이렇게 35가 정확하게 저기 첫 번째 포인트, 40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빨간 공을 향해서 날아간다. 이렇게 연장선을 미리 알고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 시스템을 계산하면 이런 라인을 그릴 수가 있죠. 그러면 원 쿠션 포인트가 대충 이 정도가 된다 라고 인지한 상태에서 회전은 20을 한참 넘어갔기 때문에 회전을 2팁 반에서 3팁을 많이 충분히 줘도 되고 얇은 두께로 보낼 수 있고 속도는 마치 빈 쿠션을 친 것처럼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게 초크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슷하게만 흘러가게 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스템을 적용해서 정확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옆돌리기는 뭐 엄청 특별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5&1/2 시스템에 의존해서 저는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초급 과정에서 많이 배우지만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로드리게스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일목적구가 쿠션에 가깝고 수구가 약간의 엇각으로 되어 있을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하프 시스템과 5&1/2 시스템은 원 쿠션을 찾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를 원 쿠션으로 맞추는 것과 여기를 이렇게 원 쿠션으로 맞추는 것, 여기를 이렇게 원 쿠션으로 맞추는 것, 각도는 엄청 크게 변했는데 원 쿠션의 위치는 엄청 조금씩 변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시스템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마치 수구가 이렇게 쿠션에 붙어 있는데 3뱅크를 치려고 하면 여러분들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투 쿠션을 구하는, 원 쿠션을 노리고 치는 게 아니라 투 쿠션을 노리고 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게 로드리게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일목적구와 이목적구의 거리 4칸이죠. 4칸의 절반, 1칸, 2칸. 여기를 이제 투 쿠션으로 노리고 저는 약간의 하단 그리고 투팁 베이스로 여기를 고지고대로 맞추면 정확하게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맞추게 되면은 정확하게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게 로드리게스 시스템입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용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 자, 조건은 똑같아요. 이렇게 일목적구가 쿠션에 가까울 때 그리고 수구가 약간 엇각일 때 이럴 때 자주 사용하는데 이럴 때도 사용할 수 있겠죠. 1칸, 2칸, 3칸, 4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짧게 득점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여기를 투 쿠션으로 노리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목표한 지점 여기를 향해서 들어가면서 득점을 할 수가 있다. 이럴 때 많이 사용합니다. 로드리게스 시스템을.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꺼운 두께를 사용해야 될 때 는 옆돌리기 좌표법입니다. 얇은 두께로 사용하기 힘들고 절반 두께 근처를 이용해야 될 때 저는 옆돌리기 좌표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목적구의 위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2칸, 1칸. 2칸 옆으로 오고 1칸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면 그 두 개를 더하면 3이죠. 1, 2, 3으로
잘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쳤을 때? 절반 두께의 3팁을 줬을 때. 절반 두께의 3팁만 집중을 하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3에 딱 떨어지면서 득점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옆돌리기 좌표법입니다. 그래서 절반 두께 근처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지금도 2에 떨어뜨리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두 칸, 한 칸 옆으로 오고 두 칸 내려왔죠. 그럼 정답이 지금 3이죠. 그러면 이쪽으로 잘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쳤을 때? 절반 두께의 3팁을 줬을 때. 그러면 여기로 가기 위해서 절반 두께 2팁 정도면 충분하겠구나. 2팁을 주고 절반 두께를 이렇게 치면은 노란 공을 쉽게 맞출 수 있다. 이게 옆돌리기 좌표법이고, 얇은 두께로 해결을 할 수 있을 때는 두 번째 기준인 5&1/2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겠고요. 그러지 못할 때는 이렇게 옆돌리기 좌표법을 이용해서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알고 계셔도 거의 모든 대부분의 옆돌리기를 해결할 수 있겠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당구장인 종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